정권 교체 되면 아마 체제죠. 체제에 네. 감사원장 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네. 법정에 설 것 같습니다. 왜 정권 교체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 그 전에 빨리 끝내죠. 제가 지금 10만 개의 화살을 준비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특별 대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죠? 우리 개선장군 전현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안녕하세요. 꽃다발 준비 안 했어? 우리 제작진들? 꽃다발! 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시영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도 그동안 애청자였는데요.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매우 네. 영광스럽습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고요.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 아침에 서울의 소리 나오시던데, 그래 봤어요. 봤는데. 네, 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야,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깡이 셌나? 이 결기가 이렇게 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역시 이 탄압 속에서 사람은 단련되는구나. 정치 탄압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텐션이 좀 업이 돼가지고 예. 처음 그런 식으로 제가 또 방송을 한 것 같아서 네. 좀 사실 걱정을 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박시영 TV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진중하게 해야지. 아니야. 아, 조금 업을 해야. 더 세게 해도 됩니다. 평소에.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참. 저희 방송 좀 보는데 기억에 남는 패널들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그 우리 대표님이랑 하시는 뭐 고현준 고현준 평론가. 네, 평론가. 네.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 야, 민동기 기자님. 민동기 기자. 야, 고현준 민동기 좋아하겠는데. 아, 아주 잘 하시던데요. 네, 그리고 잘하죠. 네, 뭐 네. 방금 황희두 예, 네, 대표. 또 예. 가요단님. 여전히 최진문 교수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최진봉 교수님. 아, 너무 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응원하는 네, 분입니다. 응원합니까? 진봉술. 네, 참 많은 분들이 참 보고 싶어했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되게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그만둔 지 며칠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27일? 27일. 예. 네. 야, 그래 맞아. 그것도 우리가 기억했어. 6월 27일은 위원장이 그만두시는 날 이렇게 네. 기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며칠 안 지냈지만 소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만두고 난 뒤에 이제 네.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는 게 이제 내려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홀가분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또 뭔가를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방송 출연하고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얼떨떨합니다. 네. 근데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눈치 안 봐도 되고. 여기 우리 편이야. 우리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네. 제 생각을 네. 말씀할 수 있어서 편. 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이 방송 전에 강남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는 강남 또 주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민들의 입장을 또 대변해야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대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가슴 한쪽에서는 늘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유튜브 이쪽은 다 우리 편이니까 네, 얼마나 네. 마음이 네, 편합니까?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그 얘기는 짧고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는 좀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얘기는 조금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궁금한 사항 앞으로 총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억울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 뉴스버스 네, 그래서 네. 자세히 했던데 네. 내용을. 네. 한마디로 조작 검사의 덫에 걸렸다. 아, 그런 것 같아. 예, 덫에 빠졌는데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가 알고 보니까
유병호 네. 그 사무총장하고 그 친분이 두터운. 친분이 두터운 네네. 행시 동기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행시? 그리고 그 양반이 국장이더만 다른 방송에도 이미 제이 씨라고 해서 네, 네. 뭐 부패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렇게 나오던데 이미. 네네 기사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양반이 뭐 세 줄짜리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보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제보를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사실상 뭐 여러 가지 한 10개 이상의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보를 하고 난 뒤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제보자의 신분을 계속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다. 또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다. 뭐 이러면 누군지 특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그런가 이런데 이제 여러 언론에 이 제보자의 신분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감사원 쪽에서 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보자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상 이제 감사를 하면서 3개월 동안 감사를 하면서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보 내용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이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감사 끝날 쯤에 제보자로 추정되는 그 사람을 네. 권익위 고위 간부를 증인으로 소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증언을 듣는데 이제 그 내용이 다 유권에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뭐 직권을 남용했다, 뭐 유권 해석에 개입을 했다, 보도 자료에 개입을 했다, 협박하고 강압을 해서 그 직원이 했다고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 다 거짓말이야. 네, 그런 내용으로 다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감사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옳다구니 해서 그걸로 저를 이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 저를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 요청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피의자 신문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아 제보 내용이 사실이다. 유권 해석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한데 사실은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인이고 동일인으로 강력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제보자의 증인 제보도 사실상 허위 무고성 제보고 네. 또 증인이 얘기한 것도 허위 증언이고 그러다 보니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증거를 종합을 해보니 증인이 증언한 것이 허위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제보자가 이 사람이 맞다면 무고로 고발 조치를 감사원이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걸 안 하고 권익위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수사 요청하고 사무처가 저에게 위법 부당하다고 이제 이렇게 감사 결과를 올린 거죠. 네. 근데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다행히 모든 게 무죄다.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한 것은 이거는 조작 감사다. 증거 조작이다. 완전히 증거 조작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보도 허위 무고성 제보고 증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켜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해서 그걸로 수사 요청하고 그걸로 감사 결과를 올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덫에서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완전히 작전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한 것 같지는 않아. 느낌에. 이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여기에 계속 조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정무위나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퇴하라. 그리고 유권 해석에 뭐 이 직권 남용한 권익위원장 자격 없으니까 물러나라. 계속 이야기했죠.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고 옛날에 총리도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총리도 안 했습니까? 뭐 비슷한 문재인 얘기는 정부에 했는데 임명된 관료도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대놓고 물러나라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 뭐 TV조선에서 네. 감사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제가 그 허위 증언을 한 이제 그 증인이 제가 미역국집에서 오. 숟가락을 미역국을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다. 헛동을 치면서 내가 직원들이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왜 하지 않았냐 앞으로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협박을 하고 네. 그래서 그걸로 감사원이 저를 이제 협박죄, 강요죄, 근데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한 CCTV 겁니다. 다 근데 보니까 세종경찰서에서 와서 거기가 여의도에 있는 네. 그 모 미역 유명한 미역집이거든요.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CCTV를 그날 네.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지. 미역국을 내리친 것도 없고 그 증인이 얘기를 내리치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먼저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 했는데 끝까지 있었고. 끝까지 화기애애하게 식사한 이 장면이 확인이 된 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지? 완전히 허위 증언을 한 그러니까 거죠. 시스템이 있을 줄 몰랐나? 몰랐겠죠. 그래서 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감사원 차원에서의 음모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권 수뇌부하고도 뭔가 이게 이 작전을 짠 거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게 좀 많죠. 요즘에 카르텔 유행하잖아요. 아, 카르텔. 예. 이건 감사원, 예. 권익위 내부 제보자, 예. 대통령실, 예. 국힘, 예. TV조선과 조선 보수 언론 예. 오각 카르텔입니다. 오각 카르텔. 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자. 네. 이런 형식의 카르텔이 가동이 돼서 저에게 덫을 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기적처럼 살아나셨는데 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딴게이 딴지일보 게시판이 있어요. 네. 딴지일보. 그 게시판에 전현희 위원장님 출연하시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좀 남겨달라고 아, 제가 네. 올렸더니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좀 한두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 이렇게 탄압받다 보면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할 텐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탄압받을 때 그만두고 싶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는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을 때 네. 내가 이제 과연 이런 그 좀 이분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원론적인 고민을 좀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권익이란 기관이 이 독립된 기관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정해진 임기를 그러니까 완주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탄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 시기에는 조금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잠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갑자기 탄압이 들어오면서 물러나라 그렇게 이제 뭐 알박기다 뭐 몰염치하다 후한무치하다 법에 정해진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네. 감사원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니 그 자들은 저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할 때는 공수처장도 꼼짝도 안 사실 했잖아요. 임기 다 부정돼 있다고. 윤석열 빼놨어요. 대통령은 임기는 국민의 약속이다. 그래서 반드시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물러나라 할 때 물러나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후보 때도 임기는 지켜져야 된다. 지키게 할 거다라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물러나라 하니까 이거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물러나라고 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탄압의 정도가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마음이 더 탄탄해졌죠. 그리고 이건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네. 탄압에 굴복하는 것은 도망치는 거고 비겁한 거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이 권익의 중립성을 지키고 또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된다는 그런 결기가 점점점 생겼죠. 아니 그러니까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근태로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뭐 70시간 이상 매주 그렇게 일할 정도로 저는 일벌레로 소문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게 직원들이 싫어해요. 직원들이 엄청 그런 것 때문에 네. 주말에도 전화해서 지시하고 밤늦게도 지시하고 야. 새벽에도 전화해서 네. 업무 지시해서 네. 오히려 직원들이 힘들었다. 연장 좀 힘들었다. 좀 일 좀 그만하시라. 이게 권익위 내부의 세평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일을? 그 국민들이 예. 세금으로 일하라고 하니까 그는 예. 뭐 당연히 제가 예. 그 일 하라고 권익위 원장 시킨 건데 열심히 해야죠. 이번 그런 어떤 탄압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 과정에서 이게 단지 제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에 향해서는 이거는 권익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거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상징적으로 그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 싸우는 거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권익위 직원들도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단지 공무원들이 그냥 늘공으로 뭐 월급만 받고 그 정권이 바뀌면 또 용언 없이 그렇게 네. 한다라는 그런 이제 세간의 평도 있는데 네. 우리 권익위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싸우는 건 내가 싸우지만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 이 싸움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권익위의 직원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했다 생각하고요. 네. 제가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직원들이 괴롭습니다. 괴롭죠. 사실은. 네, 괴롭죠. 예,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다른 기관들은 그런 기관들이 많았잖아요. 있죠. 예. 예. 근데 우리 직원들은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오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아. 오히려 이제 비밀리에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그 의사표시나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 직원들이 대략 한 100명 이상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원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이렇게 기관끼리 세게 이렇게 붙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권익위에 있는 직원분들도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위원장님 어떻게 일했는지를 다 봤잖아. 근데 근태 갖고 시비를 먼저 걸기 네, 시작했으니까. 네. 직원들이 딴 거 몰라도 근태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건 도대체 90시간씩 일하라는 거야. 뭐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아. 근데 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면서요?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예. 오늘 기사도 보니까 감사원 내부에서 직원들이 네. 유병호 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 네. 저를 사퇴 압박 감사에 이제 이 동원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엄청난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뭐 한 10% 정도는 유병호 총장을 이제 지지를 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대개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다. 아니 그 오늘 벌써 네. 논조가 바뀐 게 네. 대통령실에서 유병호를 탐탁해 하지 않는 것 같다.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문제를 키우고 거칠다 한마디로. 나중에 이게 문제가 크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우려한다는 그런 논조의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예. 벌어졌습니다. 아 끝났구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현희 위원장님이 이제 네. 흔히 말하는 네. 불문에 붙이면서 모든 것이 무죄. 네. 한마디로 죄가 없음이 네.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거를 흔히 말하는 강행했던 그 감사를 강행했고 그 과정이 허위 날조 조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 정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살아 돌아왔다. 네. 덫에서 빠져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가지고 네. 아까 박수도 개선 장군. 쳐주셨는데요. 네. 개선 장군은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피투성이 전장에서 네. 겨우 살아 돌아온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일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적벽 대전 아시죠? 네네. 화살을 10만 개를 제가 맞았습니다. 네. 10만 개의 화살을 맞고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네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갚아줘야지. 그 100만 배로 화살을 100만 배로. 어떻게 쏘나요? 화살을 안 쏴가지고. 아니 지금 그 친구 그래서 10만 개의 화살을 돌려줄 일이 이제 앞으로 남았다. 남아있죠. 공수처. 그래서 이막입니다. 제가 뭐뭐 했어요? 1년 동안 차곡차곡 또 제가 변호사 출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변호사죠.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법, 감사원 관련 법령 완전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걸 사사시 읽었고 판례, 법령 그리고 감사원의 하나하나 뭐 보도 자료라든지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포렌식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그 증거를 다 확보를 했고요. 네. 그걸 다 모아서 네. 거의 1000장 이상의 고소장을 고발장을 네. 공수처에 그것도 여러 차례 이미 다 제출했죠. 제출을 했고 거기에는 이 감사원의 이 위법 행위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도 이제 그걸 제가 제출을 했고 소명을 했고 그래서 제 소명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국정농단이 이제 밝혀질 거예요 결국은. 네, 또 이거는- 공수처가 그렇게 하고 지금 국회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지금 이제 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를 먼저. 국정조사하면 이제 지금 주심위원이 네.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법사위에서는 저도 법사위 현장에 없었고 또 감사위원도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사실상 범죄의 사실상 혐의자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감사원장과 유병호 총장만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네, 뭐라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래서 감사위원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뭐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발언을 엄청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것도 다 기록을 해가지고 허위, 무고, 명예훼손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법률에 맞지 않는 또 보니까 사실상 자신들 범죄를 자백하는 네. 그런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지금 다시 공수처에 야. 고발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유병호 답변 태도 보니까 불리하게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시면 어떡해. 그분은 야. 감사원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을 모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하여튼 법에 대해서 법위에 군림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예. 처절한 응징을 해줄 생각입니다. 처절한 응징 좋다. 전년이 멋지다. 클래스가 다르다. 화이팅. 뭐 10만 화살 제대로 쏘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예, 같이 자 응원해 주시고 화살 쏘는 계시는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화살-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야, 자 박수로 한번 우리 댓글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힘내시라고. 아 좋다 좋아.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대검의 그 회신 공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도 하셨죠 아침 방송에서. 네. 그거 한번 좀 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안도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조국 장관 때에 네. 조국 장관이 이제 사모님 정경심 네. 여사께서 추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네. 이해 충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이태규 의원 몇 명이 당시에 이제 박은정 위원장인 권익위에 이해 충돌 아니냐라고 유권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권익의 유권해석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 충돌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그렇더라고요. 됩니다. 그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 이해관계 하나 그리고 직무 관련성 하나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해 충돌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권익위에서 네. 그게 이제 하나의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권익위가 이해충돌 주무부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이런 해석 요청이 많이 와요. 네. 그러면 이 요건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조국 장관은 어때요? 사적 이해관계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죠. 있잖아요. 있죠. 거기까지는. 그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임 그 박은정 위원장 때. 예.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해충돌 반쪽이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표현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네. 이까지 해석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어요. 이 소지를 싹 빼버렸지. 예, 그랬더니 언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옳다고 나고 야 조국 장관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해석했다고 이제 당시 언론에 보도하고 사기 보도. 사기 네, 보도. 엄청 이제 그걸 이제 막 하면서 조국 장관을 당시에 공격을 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볼 때는 이거 황당하다. 언제 이해충돌이라고 했냐. 소지가 있다고 했지.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다 하면서 그때 이제 소랑설레하면서 싸웠고 정치적 논란이 엄청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부임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똑같은 성일종 의원이 거기 권익위에 서산태안 권익위에 성일종. 또 유권 해석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한번 이제 재미를 본 거죠. 네, 또 그래서 똑같이 해줄 줄 알고. 네, 프레임을 이제 걸려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 이제 또 프레임을 네. 이해충돌이라 이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권익위에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자녀의 이제 그때 뭐 휴가 문제인가 네, 네. 이런 게 걸려 있었잖아요. 아들 문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마찬가지로 이게 이해충돌이 해당하냐 그러면 이제 지난번처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내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권익위가 지난번에 정치권에 너무 논쟁이 됐고 불안전한 해석으로 상당히 이제 그 논쟁 정치적 본의 아니게 정치적 논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 이래서 사적 관계자 지인은 인정이 되니까 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이게 되냐. 핵심이죠. 직무 관련. 이 부분을 확인을 하자. 그래서 당시에 대검찰청에 그 유권 해석
그 예. 사실조회를 요청을 예. 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직인이 딱 나오죠. 이게 그 직무 관련성이 있으려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그 가족에 관해서 검찰총장에게 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해야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게 권익의 유권에서의 원칙입니다. 아 원칙이구나. 원칙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돼 있고, 있어요. 그거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사 지휘했냐 해서 딱 보냈더니 지금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네.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직인을 딱 찍어가지고 예. 법무부 장관한테 이 수사에 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아.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공문이 딱 오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유권에서 공식에 딱 대입을 하면 직무 관련성 일단 없다. 없다고 검찰총장이 확인해 준 거죠. 줬잖아. 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이해관계 지위는 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으니까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건 안 되고 안 둘 다 있어야 이해충돌이거든요. 맞습니다. 이해충돌이 그래서 아니다.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어 보냈어요. 네, 난리가 그랬더니 났지.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네. 박은정 위원장 때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네. 이해충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네. 전혜연 장관은 민주당 출신이라 추미애 장관을 감싸려고 이해충돌 아니라고 해석하고 직권남용을 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또 정치적 그러니까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들이 예. 딱 찍은 거야. 전현이 걷어내. 그때부터 제가 네. 3년 동안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야, 이걸 버텼어. 보세요. 이걸 이게 버텼어. 네. 범인이 누굽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아니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건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딱 확인을 해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네. 제보자가 제가 추미애 장관 유권 해석에 뭐 직권남용하고 뭐 강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입을 했니 이러면서 제보를 했고 감사원은 그 감사 결과를 냈고 그걸로 지금 저한테 수사 요청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놈들 유병호 이놈들. 총장이 네. 저보고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네. 얘기했던 그 사안입니다. 아마 정권 교체 되면 이거는 무고죠. 완전. 무고죠. 그러니까 정권 네. 교체 되면 아마 그 체제죠. 체제에 네. 감사원장 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네. 법정에 설 것 같습니다. 왜 정권 교체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 그 전에 빨리 끝내. 제가 지금 10만 개의 화살을 준비하고 공수처가 빨리 해야지. 그래서 맞아 이번에 공수처가 네. 밥값 좀 해야 돼. 공수처가 엄청 열심히 수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명명백백하잖아. 네, 그거 이거는 본때기 하나 너무나 보여야지. 명백하고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러네. 아주 멋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판결문인 감사 결과 보고서도 주심의 도장 결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이제 뭐 이런 인터넷에 결제하는 이 버튼을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확인되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뉴스버스 기사만 너무나 보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그러니까. 명확하고 그 증거가 네. 너무나 확실해서 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이거 없어요. 총선 전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 기다리십시오. 이야! 제가 기다리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야 좋다. 네. 이야 좋다. 속 시원하네. 속이 그래서 시원해. 제가 그냥 살아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네. 당연한 거고요. 네.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제가 지킨 거고요. 그는 그 뭐 잘한 일이라 생각 안 하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 같은데 당연하고 이제 지금부터 반격의 시작이네. 반격의 시간. 그동안은 수세였고 네. 이제는 이제 10만 개의 화살과 함께 공세를 시작을 할 건데 이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저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처절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야 좋다. 야 좋아. 요즘에 좋을 일이 별로 없는데 너무너무 좋네. 윤석열 정부 네. 들어서 최초의 승리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승리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절반의 승리가 승리를 아니고 했는데 그냥 살아놓은 마무리를 이제 것뿐이지. 지어야지 마무리를. 네, 이제 마무리를 예. 깔끔하게 지어야죠. 예. 아니 그리고 후임 권익위원장이 하필 윤석열 최측근 중에 한 분이죠. 김홍일 전 중수부장. 이 사람 걸려 있는 것도 많아. 옛날 BBK 때 문제도 일으켰고
저 대장동 뭐 이런 거에서도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완전 노골적으로 심었어요. 권익위 내부에서 좀 뭐 직원들 상당히 경향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이미 권익위의 부위원장 3명을 검사, 판사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아, 권익위는 이 부패방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3개의 부처가 합쳐진 네. 국민권익구제 기관이에요. 네. 물론 부패방지 분야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권익을 구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름이 국민권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검사 출신이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있고 네. 판사 출신들이 2명이나 있고 네. 이미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검사 출신을 앉힌 거는 네. 권익위를 감사원처럼 제2의 감사원, 아. 이 용산의 이 공무원 감찰 이렇게 하는 기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되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두 눈 부릅뜨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정권 편향적이거나 네. 이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제가 그토록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켜왔던 그 권익의 중립성, 독립성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제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김홍일 위원장. 눈 뜨고 네. 부릅뜨고 지켜보고 네. 거기에 대한 위법성 부분에 있어서도 있는지 제가 계속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1년 지났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제가 법치를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치 또 공정 상식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다. 법치주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정해져 있는 권익의 독립성, 중립성, 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관장의 임기가 법의 임기 3년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게 법치주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지키는 게 법치주의고 또 그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잖아요. 네. 그걸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또 권익위뿐만 아니라 방통위 그리고 수많은 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 네. 그리고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고유의 정책에 대한 이 감사원이나 검찰을 통한 그런 탄압 네. 이런 걸 보면서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퇴임할 때 그런 이 정권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제가 이제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네. 이제 이런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하고 네. 정말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 정치의 현재 교과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권력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데간데 애초에 그런 본인들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공포 정치를 지금 하면서 검찰 앞세워서 폭압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오죽하면 감사를 받고 이럴 때 감사원이 처음부터 저런 이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네.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저를 검찰로 보내서 뭐 구속시키고 이제 이를 작정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덫에 빠져서 제가 사실 법을 잘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그 덫에 빠져서 지금은 네. 감옥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완전히 조작에 그냥 끌려가는 거 증거 조작하고 조작 감사하고 너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이제 수사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뭐가 엄청난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증언도 권익의 고위 관계자가 그게 맞다. 자기가 제보해놓고
그렇죠. 그 제보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수사기관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믿을 만한 권익위의 위원장의 가장 측근이 위원장이 이렇게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정말로 위법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체 당연히 빠졌을 거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그런 식의 감사 또 검찰 수사 그런 게 상당히 많다. 네. 아니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세요. 이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무너지거든 중간에. 저 중간에 네. 머리도 빠지고요. 탈모 지금 엄청 빠진 겁니다. 제가 엄청 머리숱이 많거든요. 탈모 좋은 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도 오고 고환아사까지 왔습니다. 고환아사까지 오고 막 혈압이 치솟고 네. 그래서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네. 스트레스와 이 공포로 거의 그 정도까지 아이고. 갔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요. 정말 깡으로 버틴 거고요. 예. 중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통영의 딸. 통영에 또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술가들이 많죠. 윤희상 선생님도 네, 있고. 네, 네. 와, 진짜 유치한, 윤희상, 맞아 유치한. 전형님, 또 맞아, 그 맞아.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 네, 네. 맞아. 통영 출신 바다의 딸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통영에 출마하나 막 이랬는데 통영은 아닙니다. 이따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일성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마치시고 그 통영의 딸로서 오염수 방류 저거 저지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딱 아우 너무 멋있었어. 지금 뭐 저기 어디죠?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도 하셨다면서요? 네, 정확하게 통영의 딸이라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이제 그는 바다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다의 왜냐하면 통영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이제 자랐고, 그러니까 바다를 항상 끼고 거기서 이제 자랐죠. 그러니까 바다는 저희 항상 마음의 고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네. 지켜야 될 그런 이제 고향이죠. 전날 비가 온 날이에요. 보니까 피켓 1인시 처음에 시작할 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짱짱할 때 시작을 했는데 네. 서 있는데 비가 이제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이제 또 제가 또 하면 하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했구나.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서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또 토요일 날 민주당 그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수 핵폐수 그 저지 규탄 집회 관련해서 그날도 오셨다면서요? 네, 그날 시청에. 제가 권익위원장 할 때 사실은 그 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독립적인 그렇죠. 기관이라 당적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적도 안 가지고 또 그런 데 가는 게 정치적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마음은 나가고 마음은 싶었으나 맨날 응원하고 야 진짜 마음으로 많이 박상 오셔야 TV 보면서. 되는데 그런 박상 TV 생각을 늘 보면서. 했는데 네. 한 번도 나가지는 못했죠.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드디어 아 진짜 네 나가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보지 않던가요? 제가 마스크 쓰고 네. 선글라스 끼고 아 그런데도 알아보시대요. 아이, 그거 깜짝 알아요. 놀랐습니다. 알아요. 저도 놀랄 때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 있어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바로 알아보시다. 되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요즘에 그 일어난 일, 이 후쿠시마 사안 말고 또 관심 가지는 정치 외교적인 어떤 이슈 관련해서 관심 갖는 이슈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경우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가슴 네.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나라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 정말 달려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아픔을 덜어주고 진짜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고 또 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제 방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고 네, 네, 진짜 네. 안타까웠고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좀 뭔가 힘을 보탤 일이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계속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최근에 네. 그 우리 그 위안부 네, 네. 할머니 예, 또 예. 이제 그 일본에 강제 동원된 네. 우리
강제징용 할아버지 예. 양금덕 할머니와 네. 또 그 성함이 한 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분이 예, 예. 정부의 이 삼자 편제요? 제3자 배상안을 네, 네. 공탁하는 거를 네. 거부를 하시고 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분노와 함께 시민들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또 다행히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탁에 이분들이 거부한 거를 인정을 해서 정부가 공탁을 못하게 네, 이렇게 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당연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서 그렇죠.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걸 배상을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과 그 기업들 목 골라갖고 말이죠.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다행히 몇몇 분은 이렇게 이제 그 삼자 배상을 받아들이기는 하셨습니다만 네. 그분들도 아마 그 무력감이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하는 태도를 보면서 네. 그래도 두 분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싸워 주신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라도 제가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한번 생각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찾아뵈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분 네. 할머님들이 네, 전현희 네. 위원장님 보고 싶어할 것 같고요.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8년간 국회의원 활동도 하셨잖아요. 어떤 정치,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 그 아까 이제 권력의 정치했는데 이제 링컨이 얘기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책에서 읽던 그런 얘기지만 저는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우연히도 국민이 들어간 국민권익위원회 네.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늘 국민이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도 그때 일성이 이제는 저는 가장 낮은 사람이다. 국민을 하늘같이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온 거다.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식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하고 또 그 국민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이게 제가 꿈꾸는 정치입니다. 내년도 총선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청 사실은. 중요하죠. 예. 이 무도한 네. 정권에 예. 사실은 이대로 계속 가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데 내년에 총선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네,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네, 다른 네. 데보다는 나가셔야죠. 제가 이제 총선에 나가겠다 뭐 아니면 정치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제가 퇴임을 하면서 그렇지만 국민의 부름에 응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거기에는 응하겠다. 그런 말씀. 저희가 아마 앙케이트로 전현희 전 위원장님의 총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지 우려가 되는지 한번 한 적 있었죠? 제작진 없었나요? 있었죠. 그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94%인가 5%가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보셨으면 한번 그것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지금. 그래 그거 찾아서 네네.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내년 총선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 1 반대 2 댓글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네 앙케이트 94% 기대가 된다. 6만 명이 투표했나요? 예, 6만 명. 6만 명이 기대가 된다. 94%예요. 이게 국민의 부름입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자, 여러분들 출마에 찬성하시면 총선 출마 1번 댓글로 눌러주시고 반대면 2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 2가 올라올 거예요. 이걸 보면 시청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예, 저를 이제 국민들께서 부려먹고 싶어 하시면 1번이고요. 제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지내라.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2번으로 네. 해주십시오. 다 1번이야, 다 1번. 저 보시죠. 다 1번. 다 1번이야. 너무 힘들어서. 다 1번, 다 1번. 오늘, 야, 100%야, 100%. 저기, 앙케이트는 94 했는데, 이 댓글은 100%. 예. 야,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부려먹고 싶으신 아니, 것 간절한 거예요. 같습니다.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거야. 그것도 싸움도 정교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 도전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이.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님이 저렇게 더 단단해져서 오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기대하는 거죠. 저거 엄청나잖아요, 저. 국회의원 사람들. 출마 아니더라도 총선에 기여하고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나가서 싸워 주셔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이제 체급이 달라지셨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왜냐하면 정권의 탄압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승리를 거둔 분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위상과 무게가 과거도 뭐 대단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체급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을 한 번도 왜 없으세요? 2번? 2번은 없어 원래. 저 좀 쉬게 해주셔야죠. 2번은 없어. 그 싸우자 전장군 나오네. 아, 저 좋아. 표현. 추장군도 있고 전장군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그렇죠? 자, 여론조사 곳에서 어떤 인물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바람직까 오픈 문항을 한번 했어요. 저 재밌었는데요. 청렴, 도덕, 정직 이게 33.7 그렇게 카테고리가 묶인 게 오픈 문항 주관식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헌신, 책임감, 국민을 위한 이런 노력하는 분들 그 27. 그다음에 능력,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17. 그다음에 소신, 리더십, 추진력 그 다음.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별 얘기 다 나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방류하는 게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오픈 문항 나오고 재밌게 나왔는데 내가 저걸 쫙 읽어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전현희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스베이다가서도 저 얘기를 했는데 저 내용들 보니까 전현희 추미애 두 분이 참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국민들 마음속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분이 그거 딴게이 아까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마른 고추 씨님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국민들 중에서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네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뭐 이념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조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좀 싫어하는 느낌을 원래부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색깔론 뭐 등등 그런 거 좀 그런 건 진부한 건 좀 빼고. 최근에 좀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이 조금 비판을 받는 것 중에 좀 싫어하는 분들이 이유를 대는 거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강남을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강남 주민들의 이제 여론을 좀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그는 이제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의견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주 특수한 어떻게 보면 일부의 의견이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은 강남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또 아닌 지역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모든 국민들을 아우러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그 이념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이런 중도 합리적인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부동산 정책이나 과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판을 하고 그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총선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 출신이지만 그 사실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더 이렇게 이런 있는 사람이 더 해야 된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있죠. 것도 인정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정교한 이런 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책이나 메시지나.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그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은 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네. 지금의 민주당은 네.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네. 조금은 또 결이 다른 이 지나치게 180명이라는 이런 국회의원을 이제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네. 그러면 민주당에 거는 기대나 또 우리 지지층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네. 몸살이는 느낌이죠. 네, 지금. 그래서 사실상 그 제가 뭐 라떼는 이렇게 하면 좀 그랬지만 18대 때 민주당이 국회 제가 18대를 네. 비례를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80몇 명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는 잘 싸웠죠. 한 명 한 명이 전사였어요. 전사였지. 그래서 네. 180석이라는 이런 거대 야당이 아니라 그때는 소수 야당으로 사실 법 하나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야당이었지만 정말로 그 진짜 길바닥에 뭐 강화문 제가 그때 콘크리트 바닥에서 강화문 한복판에서도 잠을 자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벼락 받아가면서 정말로 진짜 몸싸움하면서까지 투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 81석. 네. 네, 지금은 너무나 온순한 아니 그러니까 이 감사원 사태만 해도 그래. 네. 이렇게 해서 유병호 이 문제가 불거졌고 권영희 위원장님의 그 누명이 다 벗겨졌으면 막 옛날 같았으면 감사원 앞에 쫓아가서 유병호 당장 사퇴하라, 체제에 물러나라, 파면하라, 탄핵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나와야지. 네. 옛날 같으면 그랬어. 네, 그래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래는 이런 투쟁파가 아닙니다. 그렇지, 좀-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아 저도 원래 그랬어. 한거나 네. 한일이겠어.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민주당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180석의 효용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을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믿고 지지했고 뽑아준 분들이 떠나고 있지 않나.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효능감 못 느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안타깝고 네. 지금이라도 이제는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180석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아 그래서 전현희가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에. 전 국회- 민주당을 바꾸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볼게요. 네. 딴지 게시판에 nem보님이 대의원제 폐지 그다음에 이제 경선할 때 그 단수공천이 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40몇 %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당원들은 다 경선을 좀 하자. 왜냐하면 시민들이 경선 안 하면 돌파할 수 있냐. 되게 뭐 여론조사에서 좀 차이가 난다든가 심사 평점에서 좀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 당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을 좀 없애고 다 그 자격만 일정 자격만 되면 경선을 다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들 꽤 있거든요. 대의원제 폐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의원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그렇죠. 험지에 이제 당원이 없는데도 좀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준 보완 네, 장치였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권리당원이 이 또 이제 전국 어디든지 이제 당원들이 많고 네네. 또 지금 민주당 당원이 당원이 네. 한 달 당비 낸 사람은 240만이고요. 네, 네. 6개월 내에 이제 권리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 권리당은 12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거의 대표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대의원 제도에서는 이제 폐지하는 게 맞다. 네네. 아니면 이제 급격히 폐지하는 게 힘들다면 조금이라도 가중치를 좀 네. 조절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선 치르는 거. 아까 저 당연히 경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국민들의 이 실망을 주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물갈이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치열하게 네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시원한 그 마음을 이제 진짜 속을 뚫어줘야 되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또 유능한 그런 신인도
그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줘야 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팬이 됐다. 뭐 진짜 똑 부러진다. 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분이다. 전현희 위원장님이 제가- 워낙 그 많은 분들이 궁금했고 왜냐하면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 관심이 좀 적었던 분들은 과거 모습 잠깐 아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휴지기가 있었잖아요. 권익위는 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아니니까. 강남 국회의원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국회의원 하니까 강남 우리 맞아,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돼서. 맞아. 그래서 제가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강남의 국회의원 4년 동안 그래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저는 뭐 도전하시리라 믿고 응원하는데요. 총선에 도전하시면 전현희 위원장님이 어느 지역 나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입니다. 그거 뭐 예, 한번 달아주시고 그럼 저희도 네.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진짜 여기 이제 전국적으로 253개구가 있으니까 아까 있던 강남도 있고 뭐 용산, 종로도 있고 상징성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데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에서 문제 일으키는 의원 지역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한번 쭉 한번 비례도 나왔네요. 비례도 나올 수도 은평을도 있죠. 나오고 어디 부산, 우리 지역 부산, 강남, 용산이나 용산, 강남, 종로, 수박 지역구, 우리 지역, 뭐 남양주, 종천, 용산, 김포, 용산이 많잖아요. 봐봐, 용산이 많다니까. 이거는 저희 방송을 자주 보는 분들이야. 용산이 많아. 대표님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좀 들었는데. 맞아. 보니까 부산도 좀 있고, 종로도 있고. 네, 종로도 있고, 용산, 종로 많네. 촛불 집회에도 나와주세요도 의견 나와. 조웅천 지역도 제법 있고요. 야 이제 불이 올랐어. 박용진 지역도 나오고, 파주 뭐, 좋습니다. 전국이 강북. 다 나오는데. 전국이 다 나오는 영도도 나왔고요. 야 대충 분위기 잡힙니다. 예, 많이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그거 이제 한두 개 하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검찰 개혁 가열차게 해야죠. 저는 이번 정권의 검찰을 보면서 네.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이제 접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묵묵히 열심히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내부에서 이런 정치 검찰이라든지 이런 탄압을 하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검사들도 역시 어쩔 수 없이 공범이다. 본인의 내심의 의사랑 상관없이.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검찰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내부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검찰이 아까 대의원제처럼 그 역할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는 이제 기소만 하고 수사는 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고 검사는 사실은 이제 검사가 사실은 우리 법이나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기관이고 범죄를 척결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본연의 그 자세를 잃고 지금은 정치 검찰화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 정치화되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이거는 검찰에게 다시 그 힘을 빼고 네. 이 기소라는 그 미국에도 프라스큐터잖아요. 기소가 검찰의 주 업무잖아요. 네. 그런 걸로 검찰을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 얘기하니까 눈에서 더 불이 납니다. 조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와중에 눈빛을 보니까 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좀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그걸 있는데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직원들이 네. 다른 데보다 많아요. 유튜브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김호준도 깜짝 놀래더라고. 네. 그래? 그렇게 많았어? 사무실도 크고 직원분들도 많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또 많이 생겨나서 안 좋다고 그리고 또 하더라고요. 우리 네. 시민들이 많이 좀 지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좀 우리 박시영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너무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마 특별 대담회이기 때문에 이 방송 진행하는 걸 또 까먹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시간대가 아니고 제가 수요일 날 진행을 안 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전현희 위원장님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고 주변에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널리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 듣기 전에 저희 내일은 낮방송의 삐 소장님으로 유명한 김태용 소장님과 서승만 박사님 나온주 정치 신인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태용 소장님이 내일 재밌는 또 날카로운 심리 분석을 해주실 것 같고요. 내일 저녁에는 오늘 저녁이 내일은 주미애 이렇게 좀 구성했습니다. 추장관님이 내일 7시에 출연하십니다. 내일 또 한민수 대변인과 오창수 평론가가 함께하는데 아마 오늘 매부쇼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추장관님이 이제 조금씩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좀 평온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더 밝고 신나고 더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모처럼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이런 네. 좋은 기회 주신 우리 박시영 대표님과 박시영 TV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그 얘기 들으면 경기가 나서 고맙습니다. 나는 하여튼 오늘 너무 고마웠고 우리 박시영 TV 같은 지금 언론도 지금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그 관제 언론이 지금 이제 판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튜브 진보 유튜브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구독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또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이 좀 더 커지고 힘이 되지 않을까. 네. 총선에도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 약속이 있어. 우리 저기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 주시는 걸로. 오늘 약속 좀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제가 두 분의 꼭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변에 널리 오늘 방송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해당 영상의 풀 버전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총선이라든가 민주당 혁신 등 전문적인 시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버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